네, 그러면 작년 수업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업에서는 시민 참여 기반 공공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주제로 해서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유는 여기 가운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신고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들의 활용도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안부에서는 생활 불편 신고, 그리고 안전신문고 등등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유사한 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핸드폰을 가져가서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해결한다는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일반적인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 안전 문제 등등에 대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공공 앱이 만들어지면 그 중에서 3분의 1가량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폐기가 되고 심지어는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신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신고할 때 문제도 있고 에러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기존 공공 서비스, 공공 어플리케이션들이 왜 사용되지 않는지를 알아보고 그것들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참여를 꺼린 이유,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한 후에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는 신고 어플리케이션 중에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은 학생들이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생활불편 신고는 어떤 것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스마트 국민신고는 뭐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런 걸 찾아보았고요. 그 후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들에 달려있는 리뷰를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다운로드 수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몇만 건 이상은 되는 다운로드 수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업데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기로 했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리뷰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각각 어플리케이션당 100여 개씩 꼼꼼하게 리뷰를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밑에 불만사항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불만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왼쪽에 실제 어떤 내용인지 보고 오른쪽에 각각 그 팀원들이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슈를 뽑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리뷰 내용을 보고는 이것은 신고 과정이 불편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고 과정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리뷰 내용을 다 뽑아보고 주요 이슈들을 그룹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진 첨부 이슈, 동영상 첨부, 로그인, 로딩, 신고 처리 지연 등등의
불편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리뷰를 분석하고 난 후에는 직접 사용자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직접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였고요. 그 후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 이유는 직접 신고하였을 때는 플레이스토어에 남아있는 그 불만사항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확실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테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각각 진행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현재 원래는 기본적으로 공공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신고 경험이 있는지 등등을 보고요. 그리고 몇 번을 신고를 했는지 관찰을 했고요. 의견을 쭉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사항을 토대로 해서 신고 단계별로 이 사용자들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단계는 어떻게 구분을 했냐 하면 먼저 신고를 하기 전에 사용자들이 불편한 사항을 생활에서 느끼는 단계, 인지 단계, 그리고 그것을 신고하는 단계, 신고된 내용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단계로 구분을 했고, 그 각각의 단계별로 사용자들의 경험이나 의견에 따라서 문제점들을 이렇게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후에 아이디에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나왔던 특이점들이나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디어를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개발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 수업을 마쳤습니다. 네, 이 학생들은 신고 상황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그런 생활 불편사항으로 한 게 아니라 배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화물이 적당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내용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끔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 티켓으로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단지 신고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사항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야, 너 이거 내일 가져와. 가져오라고. 야, 너 지갑 내놔봐. 아, 저 지갑 없어요, 오늘. 뭐야, 이건? 뭔데, 이건? 오, 지갑 좋네. 아, 진짜 안 돼요. 아, 제 지갑. 아, 이거. 아, 돈 진짜 이거 중요해요. 아, 어디를 지금. 야, 내일 보자. 해봐. 아, 진짜. 빨리 주세요.
이 사례는 학생 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개발되었습니다. 보자면 기본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신고를 하되 카카오톡처럼 대화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근데 제가 이 예시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신고 기능 외에도 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그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자면 왜 그림을 그려서 상담을 하는 방식의 그런 상담 방식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것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아니면 지금 이것은 자신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 혹은 응원을 하는 친구들이 여기저기 공간에 메시지를 남겨두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했던 과정들을 다시 되짚어보자면, 일단 문제 상황을 설정을 한 후에 사례 조사를 하고요. 사용자 조사, 그리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술 트렌드 조사해서 디자인 스트래티지를 도출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하려면 먼저 현재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현재는 어떤 솔루션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조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정리한 후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이후에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